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새나게 제작진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우렁찬 짖음으로 첫인사를 건네는 녀석. 비구리! 왜 왔어? 왜 누구? 왜? 왜 왔어? 안돼! 그만! 낯선 제작진의 방문에 흥분에 지저대는 녀석을 보호자들이 캔넬에 넣는 동안 반갑게 제작진을 맞이해주는 또 다른 반려견. 부침성 좋은 이 녀석은 땅이라고 합니다. 안녕 땅이야. 최대한 천천히 조심스레 집 안으로 들어가 보지만 캔넬 안에서 여전히 심기불편한 녀석. 비구라! 안돼! 비구리 안돼! 그만! 비구리 그만! 비구라! 보호자가 타일러 보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죠? 임하게 안 했어요. 제대로 인사 한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비구리입니다. 3년 전 보호자들이 결혼을 하면서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비구리와 땅이. 아직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녀석들은 자식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비구리가 진정될 때까지 우선 입마개를 씌우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몸부림치며 싫어할 줄 알았더니 녀석 그래도 생각보다 입마개 잘 차는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돌진한 비구리.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제작진은 물론 보호자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인데요. 저희 가족들한테는 애교도 많고 똑똑하고 집에 있을 때는 되게 얌전한데 집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전부 공격적이에요. 안전을 위해 녀석을 다시 캔넬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동안 이렇게 스케줄이 있어요? 손님들 갈 때까지는 계속 있어야 되거든. 항상 그랬어요. 비구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기를 30여 분. 여기서 포기하면 새나게 제작진이 아니죠. 기분 좋아진 비구리에게 간식을 줘보기로 했는데요. 먹기는 잘 먹어요. 누가 주던지. 아주 조심스레 안전문 밖으로 나와보는 제작진. 앉아.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앉아. 빵이가 앉아. 비구리가 앉아. 빵. 이게 뭡니까? 무섭게 달려들 땐 언제고 간식 하나에 180도 달라진 모습인데요. 비구리와 친해지기 성공! 이 정도면 뭐 오늘 촬영도 문제 없겠죠? 아니 좀 비싼 거. 먼저 캔넬 안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비구리를 위해 보호자들이 산책에 나섰는데요. 밖으로 나오자마자 신이 난 녀석. 그런데 너무 좋아서일까요? 심하게 줄을 끌며 앞서 나갑니다. 집에 갈 때까지 계속 이래요. 좀 기운을 빼면은 덜할까 했는데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집에 갈 때까지 이래요. 헥헥거리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비구리. 그러던 중 안돼! 비구리! 다른 반려견과 마주치자 흥분도는 최대로 상승. 안돼! 가자! 가! 일로 와 비구리! 서둘러 자리를 피해보지만 또다시 자극받은 녀석. 친구와 인사를 나누는 땅이와는 달리 안돼! 비구라! 비구리는 그저 이 상황이 싫기만 한가 봅니다. 치라! 저리 가라고! 가! 치라! 오늘도 친구 사귀기는 실패입니다. 무서워요. 빨리 도망가야지. 개 무서워요. 다른 반려견과 마주쳤다 하면 분노 폭발.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비구리가 이렇게 공격성 심해지기 전에 한번 뒷다리 물리고 애견 운동장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한번 또 목덜미를 물린 이후로는 공격성이 점점 더 심해지고 큰 개들을 무서워하더라고요. 힘들게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천천히 비구리 천천히! 어째 그냥 지나가나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네요. 덤벼! 마주친 반려견들이 지저대자 이번엔 얌전하던 땅이까지 합세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산책 한 번 하기 정말 쉽지 않네요. 잠시 후 이건 다 닫으면 되지. 이거. 더운 날씨에 비구리만큼 보호자님들도 지쳤을 텐데 산책 후 돌아오자마자 집안 곳곳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아, 이렇게 안 하면 비구리가 짖고 너무 말썽을 많이 부려서 나가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예? 나갈 때 이렇게 하고 나가세요? 네. 네. 선풍기 같은 거 있으면 선풍기 뭐 줄도 물어뜯고 그 위에 오줌이나 똥을 싸가지고 그래서 다 치워놔요. 바닥에 뭐 걸리는 거는. 그렇습니다. 보호자들이 외출하면 그때부터 비구리에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된다는데요. 준비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비구리를 챙기는 보호자. 기다려 비구리. 기다려 비구리. 비구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고 곳곳에 간식도 뿌려주는데요. 야, 우리 보호자님 외출 전에 할 일이 참 많네요. 보호자의 신호가 떨어지자 바로 간식을 먹기 시작하는 비구리. 간식 덕분인지 보호자가 없어도 아직까진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간식을 다 먹은 다음 익숙한 듯 다용도실로 들어오는 녀석. 아, 깜짝이야. 뭐 하는 거야? 휴지통을 넘어뜨린 것으로 모자라 쓰레기를 뒤지기까지 합니다. 보호자가 외출한 지 단 10분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 사이 마트에 도착한 보호자들. 저기 빨리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같은 시각 비구리. 보호자를 찾는 듯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울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디 갔어요? 나만 두고 다들 어디 가지 거야? 마트 간 건 아니겠지? 한참을 낑낑대며 돌아다니다 보호자가 없음을 알게 된 비구리. 이번엔 마킹까지 합니다. 평소 배변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녀석이라는데 보호자가 보이지 않자 잘 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마네요. 녀석 많이 불안해 보이는데요. 하울링에 이어 마킹까지. 그렇게 한참을 비구리가 이상 행동을 보이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 비구리를 부르는데요. 비구라. 비구리를 안심시키기 위해 CCTV를 통해 보호자가 말을 걸었던 겁니다. 비구리 괜찮아 하우스에. 하지만 보호자의 목소리에도 안정을 되찾지 못하는 비구리. 얼른 가자. 카메라를 떨어뜨려가지고 앞이 안 보이거든요.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걱정스러운 보호자들이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데요. 그 사이 비구리의 불안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갑니다. 급기야 벽지까지 물어뜯기 시작하는데요. 이쪽 벽지가 제일 맛있다고! 예이! 현관 주변을 맴돌며 온몸으로 불안함을 표출하는 녀석. 보호자가 없는 집이 감옥이라도 되는 듯 결국 안전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저러다 현관문까지 열어버리는 건 아닐지 상상만 해도 아찔한 상황. 뭐야? 잡으라고. 아니 내가 다행히 늦지 않게 보호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안돼 비구리 일로. 보호자를 보자마자 얌전해진 녀석. 아, 벽지 또 뜯었다. 우리 보호자님은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는데요.
일단 비구리부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녀석을 캔넬에 놓고 상황을 살펴보는데요. 엉망이 된 현관. 여기 앞이 오줌이라서 입구부터 아주 난장판이 따로 없네요. 오줌 다 뿌려놨어 여기다? 보호자가 외출한 지 1시간 만에 멀쩡하던 벽이 이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혼내는 사람도 없는데 애꿎은 땅이만 반성 모드네요. 소파에다 뒀었어? 대충 그냥 오줌만 닦고 저 걸레질 한번 하자. 보호자들은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허둥대는 기색도 없이 청소를 시작하는데요. 갔다 오시면 항상 예. 오늘은 좀 어느 정도 그냥 평균 심한 편이 좀 벽지 뜯은 거는 두 번째인데 그냥 말썽 부르는 거 평균 정도. 예. 벽지 처음 뜯은 날이 제일 심했어요. 대체 왜 이런 문제 행동이 나타난 건지 원인이 궁금해지는데요. 시작된 거는 한 2년 전부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원인은 너무 이쁘다고 하니까 잘못 키우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제가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혼자 남겨진 경험이 없었던 비구리. 24시간 보호자와 함께 지내다 보니 사람과 분리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된 것 같다는데요. 한바탕 난리가 지나간 뒤 불안에 떨었을 비구리를 살펴주는 보호자. 속상한 보호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비구리는 그저 보호자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좋기만 한가 봅니다. 대헷 신난다. 저희도 근데 키우다가 한번 올라올 때가 있어요. 진짜 못 키우겠다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이제 거의 잠깐, 잠시고 다 치우고 나서 보면 또 짠해요. 막 카메라로 보고 있다가도 뭐 저 벽지 뜯었을 때도 막 열받다가도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집에 지금 시골에 비어있는 집이 있어요. 그냥 불 꺼진 집에 계속 있는 거잖아요. 마당에.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걔 이렇게 사람 좋아하는데 거기 혼자 못 놔두고 오시겠다고. 항상 비구리의 곁에 있어주고 싶지만 보호자들도 점점 지쳐만 가는데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보내야 되나. 계속 이러면은 솔직히 힘들 것 같고. 가족이 없을 때만 드러나는 문제의 실체. 비구리는 혼자 남겨지는 불안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 밤에 뭐 어디 나가서 맥주를 한잔 한다든지 뭐 간단하게 산책을 한다든지 둘이서만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거의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잘 좀 봐줬었으면. 오늘따라 유독 더 비장해 보이는 발걸음. 비구리네 가족을 위해 이번에도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가 비구리구나. 우리 좀 잡아봐. 막 제가 막 다가가면 또 막 짖을 거거든요. 이거야, 이거. 설 전문가의 예상 적중. 그래도 간식은 잘 받아먹네요. 평소 때 막 이렇게 사람 들어오면 막 짖죠. 네. 비구리, 비구리, 너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자, 오 잘해. 자, 받아먹기도 잘해. 아유, 잘하네. 조금만 먼저 친해지고 그래도 아직은 저랑 신뢰도가 막 생기진 않았을 거니까. 간식을 받아먹을 땐 언제고 다시 짖기 시작하는 녀석. 비구라, 진정될 때까지 캔넬에 들어가 있자. 조금만 참아야 돼, 알았지? 벌써 보이네요. 네, 이게 왜 생겼는지 알 것 같아요. 인사도 못 드리고.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딱 봐도 아까 간식만 먹고 또 들어갈 때는 막 짖잖아요.
사실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는 아닌 거죠? 네. 네, 지금 분리불안이 제일. 네, 그러면 우선 앉아서 네. 비구리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외부인 방문 시 일단 비구리를 캔넬에 들어가게 했던 보호자들. 비구라 안 돼. 비구리 안 돼. 그만. 비구리 그만. 보호자가 타일러도 쉽게 진정되지 않았는데요. 우선은 잘한 거 하나, 못한 거 하나. 이 크레이트를 그래도 교육을 좀 시켜놓고 손님이 오셨을 때 우리 캔넬 아니면 크레이트라고 하잖아요. 자기 집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지금 짖을 때 우리 보호자님이 가서 비구리 그만! 이렇게 해서 좋아져요? 안 좋아지죠. 우리 가족만의 공간에 침입자가 왔다고 생각을 해서 막 짖었어요.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졌어요. 근데 엄마가 와서 무슨 얘기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나를 봐주고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비구리 입장에서는 칭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엄마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엄마가 관심을 보여주잖아요. 우선 요 안에 들어가면 그냥 없는 아이 취급하세요. 그냥 자기 스스로 마음을 안정시킬 때까지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여기 들어갔을 때만 비구리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들 주면서 좀 마음 풀어주라. 산책 시 다른 반려견과 마주쳤다 하면 공격성을 드러내곤 했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친구들이랑은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조금 크고 나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한 7, 8개월에서 1년 사이서부터 그러죠. 딱 개충기 들어왔을 때부터. 사람이랑 똑같죠. 개충기 들어왔을 때부터 어렸을 적에 조금 더 많이 만나보고 다른 강아지와 좀 더 좋은 경험을 했으면 지금보다는 좋았을 수 있는데 아, 그 시즌에 한번 또 물린 적도 있어요. 그런 거 훨씬 심하죠. 트라우마. 근데 그런 어렸을 적에 좀 나쁜 트라우마 딱 한 번으로 이게 완전히 확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비구리가 조금이라도 덜 불안해하도록 외출 전엔 항상 간식을 챙겨주곤 했었는데요. 간식도 해주시고. 기다려 잘하네요. 보호자가 신호를 줄 때까지 잘 기다렸던 녀석. 그래도 먹네 혼자 있어도. 근데 정말 불안한 아이들은 진짜 최고로 불안한 아이들은 저렇게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안 먹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호자분들이 들어오면 그때 막 먹기 시작하죠. 혼자 있을 때 우선 먹는 건 정말 좋은 상황이에요. 훨씬 더 오래 먹을 수 있는 장난감을 주고 나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좀 이따가 한번 그걸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다영도 씨를 어질렀던 건 불안해서 나온 행동인가요? 집안을 어지럽히는 게 불안해서 어지럽히는 건지 아니면 야 이제 엄마 나갔다 혼자서 뭐 먹을 수 있는 거 다 찾아 먹어야지 그런 행동인지 불안해서 하는 행동인지를 꼭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막 불안한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잠시 후 이제 시작이구나. 먹고 나서 진짜 엄마 아빠가 나갔다는 걸 알았네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하울링을 했던 비구리. 진짜 제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더 잘 들리게 제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하울링 하면서 엄마 아빠 부르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집 안에선 하지 않았던 마킹까지 했었는데요. 마킹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나 내가 불안할 때도 저런 마킹이라는 행동을 많이 해요. 자기가 불안한 걸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비구리 괜찮아 하우스에. 비구리가 걱정돼 CCTV로 말을 걸었었는데 이건 괜찮은 건가요? 제일 안 좋아. 예? 단식원. 살 빼러 들어가는 단식원 있잖아요. 거기서 냉장 부탁해를 틀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괜찮아 지금. 말 거는 순간 하울링도 더 심해지고 더 불안해져요. 지금도 비구라 하니까 바로 하울링 하면 나오죠.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다 커도 2.5에서 3세 정도의 아이예요. 엄마는 없는데 엄마가 보이지도 않고 엄마 냄새도 없고 인기척도 없는데 어디선가 엄마 목소리만 나요. 안정이 될까요?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냥 저 소리가 엄마가 아니란 걸 알게 돼서 아무 소용도 없어요. 불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를 다시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구리를 안정시키려 했던 행동이 오히려 불안을 높였다니 녀석에게 미안해지네요. 그리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비구리를 지켜보던 땅이. 가족 같은 반려견이 함께 있어도 분리불안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제 우리 아이가 분리불안을 보이면 아, 얘가 외로워서 그러는구나. 동생, 친구가 있으면 괜찮겠지 하고 강아지를 하나씩 더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보통 파국의 첫걸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강아지들의 분리불안의 90% 이상은 사람에 대한 분리불안이에요. 아무리 많은 강아지 친구가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분리불안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아이가 분리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강아지 친구를 데리고 오면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보호자의 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구리의 불안 증세도 점점 더 심해졌었는데요. 자기가 제발 빨리 돌아오라고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안 돌아오죠. 그럼 그 다음 행동이 뭘까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안전문 옆 벽지까지 뜯어냈었죠. 저 문이 안 열리니까 이제 또 옆을 공략을 하는 거고, 저거를 부시면 저쪽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문과 관련된 탈출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 지금 다 시도해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되면 어떡하세요? 이렇게 아까처럼 그렇게 하고 가야 돼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장모님 댁에다 맡기고 가죠. 근데 지금 사람이 되게 힘들잖아요. 보호자님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제일 힘든 거는 비굴이에요. 나는 엄마 아빠를 찾으러 떠나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공포스러운. 그래서 우리도 지금 조금 힘들지만 비구리의 마음도 조금 이해는 해줘야 돼요. 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보호자들이 외출 후 돌아오면 비구리가 아닌 땅이가 눈치를 보곤 했었는데요. 땅이 보니까 뭔가 알겠어요. 예전에 들어오셔서 화 많이 내셨죠? 저게 처음 찢은 게 아니고 두 번째거든요. 네네. 그때 엄청 충격받아갖고 엄청 소리 지르고. 아, 그죠. 한참 뒤에 와서 애들을 이해도 못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막 혼내면 엄마 아빠가 오랜 시간 외출한 뒤에 돌아오면 이유 없이 혼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아지들이 엄마 아빠 돌아오면 식탁 밑으로 숨죠.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쟤 봐, 지가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 얘네들은 잘못한 걸 아무것도 몰라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식탁 밑에 가서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처럼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화가 나고 그래도 3살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벌어진 일은 그냥 넘겨야 돼요. 애들이 이해를 못하니까.